실과 첫째 마당, 소중한 나의 가족, 행복한 가정생활 7차 시.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가족이 돼요. 교과서 20쪽입니다.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랑의 가족이라는 글을 보여줄게요. 사랑의 가족을 읽으며 페플링 씬의 가족에게서 어떤 점이 느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가족을 읽고 페플링 씬의 가족에게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줄게요. 보면서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나의 생각은 어땠는지 비교해보세요. 페플링 씬의 가족을 보니 역시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보살피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페플링 씬의 가족은 개성이 넘치는 7남매가 있다고 했잖아. 서로 그렇게 다른데도 모두가 행복해 보여. 그 모습을 보니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이 성격은 모두 달라도 서로 돕고 신뢰하면서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꼈어. 페플링 씬의 가족처럼 가난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힘든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용돈을 모아 커피를 사온 자녀들을 보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가요? 그럼 페플링 씬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가족 간의 배려와 돌봄은 꼭 가족 구성원 중 어른이 아이에게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나요? 페플링 씨에게 자녀들이 준 커피는 자녀들이 페플링 씨, 즉 아버지에게 해준 배려와 돌봄이지요. 그럼 페플링 씨가 받은 배려와 돌봄이 가득 담긴 커피처럼 가족들에게 배려와 돌봄을 받은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생각났던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대학생일 때 그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아마 선생님 기억에 한 1학년,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과 동생이 함께 학교가 끝나고 편의점에서 산 햄버거를 먹으면서 집에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선생님의 햄버거가 길에 뚝 떨어졌는데 선생님은 그 햄버거가 정말 맛있어서 아껴 먹던 햄버거라서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좀 창피하게도 선생님이 그 한참이나 어린 동생한테 짜증을 부렸어요. 동생은 몇천 원뿐인 용돈으로 선생님에게 햄버거를 다시 사주겠다면서 선생님을 달래주었답니다. 사실 그 용돈은 동생의 차비였거든요. 집에는 걸어다니고 그 돈으로 햄버거를 사주려 했던 거지요. 물론 선생님은 마음을 풀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종종 선생님 동생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해요. 선생님은 어린 동생의 그 마음,
자신은 30분 거리의 집을 걸어 다녀도 괜찮으니 누나의 햄버거를 사줘서 누나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 귀여운 마음이 아주 큰 배려와 돌봄으로 느껴졌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많이 궁금하네요. 교실에 함께 있었다면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텐데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페플린 씨네 가족처럼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의 필요성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려와 돌봄의 의미와 배려와 돌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과서 20쪽을 봐주세요. 먼저 배려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교과서 20쪽 왼쪽 위에 척척이의 용어 설명을 보세요. 함께 읽으며 밑줄 쳐봅시다. 시작! 배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배려는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것, 즉 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많이 신경 써주고 공감해주는 것. 참고로 배려에는 마음만 쓰고 그냥 땡 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겠죠? 실천도 중요하답니다. 그럼 배려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니 배려와 돌봄이 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0쪽의 줄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자, 함께 소리내어 읽어요. 하나, 둘, 셋, 시작!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가족이 돼요. 가족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을 지닌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다양한 요구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의 요구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잘 이해하였나요? 그럼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같고 모두의 행동이 같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가족은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의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처럼 각자의 개성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 즉 서로의 요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가족은 다양한 갈등과 위기에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거나 사이가 어색하고 멀어지거나 또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등 가족은 여러 위기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이러한 갈등과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쉽게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배려와 돌봄은 꼭 필요하다는 것. 자, 잘 이해하였죠? 뒤에 문제 나가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러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과서 20쪽을 함께 마저 읽으며 확인해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이부터입니다. 밑줄 치며 함께 소리내어 읽읍시다. 하나, 둘, 셋, 시작! 이를 통해 가족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돌봄을 통해 가족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첫 번째,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가족들 또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면 가족이 모두 건강해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힘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배려하고 돌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해내며 성장할 수 있겠죠. 꼭 위기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평소에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을 실천하면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려와 돌봄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건데요?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혹시 나는 뭐 배려와 돌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친구는 당연히 잘 듣도록 하고요. 나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꼭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혹시 내가 놓치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진짜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교과서 20쪽입니다.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은 교과서 20쪽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림을 함께 보면서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배려와 돌봄 실천 방법입니다. 함께 밑줄 치고 번호를 적으며 읽어봅시다. 소리내어 함께 읽어요. 시작! 1번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가족 규칙을 만들고 약속을 지킵니다. 가족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대화를 통해서 가족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 규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력 등등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바른 규칙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답니다. 예를 들면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하는 가족의 특징에 맞는 규칙을 정할 수 있겠죠. 또는 가정일의 분담에 대해서도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컴퓨터 사용 시간 등의 규칙도 정할 수 있어요. 가족 규칙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게 돕는다.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배려와 돌봄 실천 방법입니다. 함께 밑줄 치고 번호를 적으며 읽어봅시다. 소리내어 함께 읽어요. 시작! 2번 나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와 감정을 존중합니다. 즉, 인정과 존중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 이해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지요. 나 혼자만의 입장만 생각해서 고집하지 말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생각하는 것도 귀 기울이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요구, 즉 다른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것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줘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배려와 돌봄 실천 방법입니다. 함께 밑줄 치고 번호를 적으며 읽어봅시다. 소리내어 함께 읽어요. 시작! 3번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해결하고 도와줍니다. 바로 친밀함과 협력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함을 형성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겠죠?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친밀감으로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금세 알 수 있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답니다. 다음 네 번째 배려와 돌봄 실천 방법입니다. 함께 밑줄 치고 번호를 적으며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요. 시작! 4번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서로 보살펴 줍니다. 돌봄은 사진 속 예시처럼 꼭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만 돌봄이 아니에요. 아까 페플링신의 이야기에서 들었듯이 페플링신의 자녀들이 페플링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돌봄을 실천했었죠.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많이 아플 때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줄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로가 필요할 때 돌봄을 실천해야 한답니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 없는 3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교과서 20쪽 왼쪽 척척이의 용어 설명 아래에 적어줍시다. 여기 아랫부분에 적으면 돼요. 자,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 5번째, 선생님처럼 이렇게 번호치고 적으면 됩니다. 5번째는 애정과 감사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다음 6번 양성평등 가치관입니다. 양성평등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또한 가정일의 분담에도 성별에 따라 하는 분담이 아닌 성별 상관없이 많은 대화와 서로의 특기와 흥미를 고려한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마지막 7번 긍정적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말 알죠? 의사소통, 대화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의사소통, 즉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끼친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부정적인 대화만을 해요. 그럼 내 행동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배려와 돌봄의 실천이겠죠? 자, 이렇게 총 7가지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럼 뒤에 문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가족 규칙. 갈등이 많은 일은 가족 규칙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정과 존중. 서로가 원하는 것과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친밀함과 협력. 친밀함을 가지고 가족에게 생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도우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돌봄.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할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로 보살피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다섯 번째, 애정과 감사 표현.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실천 방법이죠. 여섯 번째, 양성평등 가치관. 가족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게 함께 노력하여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긍정적 의사소통. 대화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의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리 잘 되었나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땡땡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처음 배운 내용이죠? 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배려죠? 배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가족은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의 땡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다.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서로의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돌봐주는 행동이 꼭 필요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였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가족은 땡땡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땡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가족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문제는요.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에 관한 OX 퀴즈입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가족끼리의 돌봄은 어른이 아이에게만 할 수 있다. O, X 골라주세요.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X죠. 가족 구성원 사이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많이 아플 때 자녀가 엄마의 간호를 해주는 것처럼요.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가족 땡땡을 만들고 약속을 지킵니다.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가족 규칙을 만들 때는 누구 한 사람의 주장으로만 예를 들면 아빠가 야 이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 레고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다 함께 모여 대화를 하고 가족 회의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규칙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가족의 힘든 일을 함께 노력하여 해결한다. 2번, 사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3번, 긍정적인 대화를 자주 한다. 4번, 나의 입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5번, 가족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너무 쉬웠죠? 4번이죠? 나의 입장과 내가 원하는 요구만을 먼저 생각한다? 이건 배려와 돌봄이 아니죠. 가족 구성원의 입장과 요구를 존중하여서 배려해주는 마음이 꼭 필요하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나의 입장과 내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먼저 생각하여서 주장한다면 그건 배려와 돌봄이 아니라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공부 나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나요? 그럼 마무리하면서 국제연합 UN이 만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실천사항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이 실천사항을 잘 지키면 오늘 배운 배려와 돌봄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천사항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배운 배려와 돌봄 실천 방법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이 실천사항 잘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한 배려와 돌봄. 오늘 알아본 배려와 돌봄의 실천 방법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이유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돌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잊지 말고 실천합시다. 그럼 오늘의 실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실천하세요. 안녕.